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철중입니다. 방송을 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불명확한 그런 정보를 받아들였어요. 어떤 뉴스나 루머가 사실과 다르면 우리가 그 정보를 토대로 또 우리가 예측을 하고 펼치는 어떤 상상이 있을 것이고 예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들도 당연히 잘못된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로테이션을 돌면서 결국에는 잘못된 어떤 정보 하나가 연쇄적인 혼란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오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저만의 분석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투자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최근에 하나오션 관련 방송을 제가 연이어서 해드리고 있죠. 해드리고 있고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올해 들어서 증권사들의 하나오션 목표 주가가 작년 말 대비 2배 이상 상향이 됐습니다. 기대감이 커졌죠.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 이슈로 단기 조정이 있기도 했지만 해외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수가 이거를 받쳐주면서 하나오션의 밝은 전망을 계속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저께 5월 23일이죠. 5월 23일에 하나오션의 미국 진출을 두고 어떤 또 가만히 두지 않는 이런 회의적인 기사까지 또 나왔고 5월 25일 오늘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선박 발주의 확대에 대한 희망적인 뉴스들이 또 같은 얘기들이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어떤 최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해외의 어떤 그 관계자들이 또 직접 얘기를 해준 부분들을 토대로 미국 진출 회의론에 대한 그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하나오션이 맞이한 어떤 구조적 기회를 좀 심도 있게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글로벌 조선업 발주 환경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조선 산업 견제 정책이 본격화가 되면서 국내, 국제, 해운 조선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치가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 미국 입항 시에 추가 수수료 부과인데 올해 4월에 미국 무역 대표부죠. 예, USTR 얘네들이 이러한 항만 이용료 부과 방침을 발표했고 그리고 분위기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조선소의 선박을 발주해오던 글로벌 선사들이 잇따라서 한국조선소로 발주처를 변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뭐 기사들을 보셨겠지만 독일의 세계 5위까지 지금 올라온 선사 하팍로이드가 당초에 중국 조선소들과 1만 2,500 TU급 12척, 그 다음에 1만 6천 TU급 6에서 8척의 신조선을 논의 중이었는데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해서 항만 수수료 부담 때문에 이거를 한국조선소로 돌리는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조선소가 제시한 성과가 척당 1억 3천만 달러인 대비 한국조선소는 1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심지어 20% 가까이 비싸지만 미국 항만에서 발생할 추가 비용 등을 우려를 해서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이 반사이익이 온다. K조선업계의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런 그 흐름들이 일본 선사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의 약자인데 원 역시도 대형 컨테이너선 최대 12척을 한국의 어디에요? HD 현대 중공업에 발주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건도 지금 USTR의 중국산 어떤 선박 입항료 부과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처럼 글로벌 선사들이 중국 대신에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로 인해서 한국 조선사들의 어떤 수주 파이프라인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은 중국의 조선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연내 또 백악관에 조선 산업 전담 조직까지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지원이 한국 조선 업계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하나오션의 수혜는 이거는 사실상 무조건적인 수혜예요. 예. 여러 조선사 중에서도 하나오션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미국 친화 전략, 존스 액트법, 상선의 절반 가량을 이제 건조한 미국 대표 조선소로 이제
존스 액트 상선 그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1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인수를 했던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해서 전략적 거점을 통해서 미국 해군 함정부터 상선까지 방산 상선 사업을 확장을 하고 지금 미국 조선업 재건의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는 그런 그 상황을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필리조선소 인수 뒤에 거제조선소의 스마트 생산 시스템을 필라델피아에 적용을 시키고 미국 내 추가 생산 거점 설립도 검토하는 현지 생산 능력 확대까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화그룹 차원에서도 이것도 앞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친화 행보를 강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조선업과 연계된 호주의 오스탈 지분을 어, 19.9% 20%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지금 글로벌 협력망을 넓히고 있고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 현지 인프라 확보랑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기술력과 친환경 선박의 대응 역량 말씀드렸죠. 예,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대우조선 해양 시절부터 뭐 LNG 운반선 건조 기술, 그 다음에 뭐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 실적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얘기 나온 이 독일의 하팍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2025년 1년도에 당시에는 대우조선소였어요. 네. 옥포 대우조선소였는데 21년도에 동영선박 6척에 대한 건조 의향서를 맺었던 그 기록이 있고 글로벌 선수들은 이렇게 하나오션의 설계, 건조 역량을 뭐 지금까지 신뢰해 왔습니다. 업황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 슈퍼사이클을 그 와중에 이제 맞이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오션이 암모니아 추진선, 차세대 잠수함, 저탄소 고부가 가치 선박에도 역량을 갖추고 있어서 급변하는 어떤 선박 환경 규제와 기술 트렌드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경쟁력은 경쟁사 대비 하나오션의 중요한 강점이고 미국 측에서도 이거를 검증된 한국의 조선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술을 또 도입을 하는데 큰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오션이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성과도 나올 겁니다. 조선뿐만이 아니라 해양 플랜트, 해양 플랜트와 드릴십이 뭡니까? 심해 시추선이에요.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기사가 돼서 이거를 분석해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 옥포 대우조선 시절부터 다수의 드릴십을 건조한 바가 있어요. 하나오션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는 직접 시추 사업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나그룹 편입 후에 한화 드릴링이라는 그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보유 중이던 드릴십을 자체 운영하기로 했고 올해 4월에는 차세대 드릴십 타이달 액션호의 명명식을 또 가졌던 바가 있어요. 이 드릴십은 하나오션이 자체 개발한 설계를 적용을 해서 심해 시추선을 만든 것이고 수심 3.6km에서 최대 근 거의 12km 깊이까지도 시추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을 한다고 해요. 근데 현재 이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에 임대가 돼서 하반기부터 브라질 해역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건 하나오션이 조선소를 넘어서 해양 에너지 사업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드릴십 운영과 경험과 기술은 또 미국 오일 그리고 가스 산업이나 향후에 좀 더 나가면 해상풍력 설치선 등의 어떤 분야에서도 전략적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 분야의 전문성은 미국 시장 진출 시에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어떤 포인트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글로벌 해운 에너지 업계에서는 지금 LNG 운반선이랑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확대되는 추세죠. 예,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공급망 재편으로 해서 LNG 수송 그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LNG선 발주가 활발합니다. 그리고 또 해운 동맹 재편과 노후 선박 교체,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 두 선종에 모두 경쟁력을 갖춘 조선사죠. LNG선 분야에서는 세계 최다 수준의 건조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는 2만 TEU급 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성공 인도한 경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LNG 수출 증가와 맞물려서 앞으로 미국발 LNG선 발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조사를 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2040년까지 최소 42척의 LNG 그 운반선을 추가 발주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하나오션이 한국 조선 그 탑3 3사 중에서 LNG선 건조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축에 속하므로 이러한 LNG 물량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컨테이너선 또한 앞서 살펴본 미중 갈등 영향으로 유럽 선사들이 한국 조선소에 물량을 주고 있어서 수주 파이프라인 다변화에 따른 어떤 추가 이익이 전망이 된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글로벌 발주 확대 흐름과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하나오션의 향후 실적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우려, 참 이 타이밍에 우려가 나오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사업은 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부에서 얘기를 하면서 밸류체인 뭐 미비, 인력 부족, 정치적 리스크 등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회의론의 핵심은 미국 조선 밸류체인 붕괴에 대한 지적이에요. 자, 보면 실제로 미국이 1980년대 이후에 정부 보조금 폐지 등으로 이제 상업용 조선 경쟁력을 상실을 하면서 과거 400여 곳에 달하던 조선소가 현재 지금 19곳만 남았을 정도로 산업 기반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조선의 어떤 기자재를 공급할 협력사 풀도 매우 빈약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은 사실이죠. 그러나 한국 조선 업계를 한번 보세요. 휘황찬란했나요? 과거에 비슷한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를 겪고 지금의 밸류체인을 일궈냈다는 점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2010년도 때 중반에 조선업 불황 시기에 한국의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무너져 내렸고 기사도 속출했어요.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연한 생산 어떤 전략,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 생태계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일궈 온 거예요. 계속 재편을 해서 다시 경쟁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미국 역시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정부의 의지, 민간 투자자가 결합이 된다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밸류체인 복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악관의 전담 조직을 만드는 이런 어떤 그런 퍼포먼스, 자국조선 생태계 강화에 나섰고, 하나오션도 한국의 기자재 업체들이랑 협력을 해서 부품을 조달하는 추진을 하고 있는 그 해결책을 또 모색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밸류체인 문제가 현재 한계인 것은 한계? 어떤 그 부분은 문제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우리가 겪어 나가야 될 그런 도전 과제이지, 풀어 나가야 될 과제이지, 뭐 이거 자체가 미국 진출을, 하나오전이 미국 진출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치명타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불안하면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예. 불안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하나오션을 참 좋은 가격에, 그래도 이 금액은 뭐 지지될 수밖에 없죠. 뭐 2025년도에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하나오션 2월 달에도 뭐 팔란티어 우리 매수할 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안내드린 게 사실 작년 말이에요. 네, 작년 말에 뭐 금양 몽땅 팔고 추천해주신 하나오션, 네, 하나오션 작년 말 이때가 여러분들 11월 14일입니다. 11월 14일 하나오션 나쁘지 않은 가격이죠. 3만 원이면. 아무튼 뭐 이 유튜브 방송은 여러분들 모두가 보는 무료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커뮤니티 내에서는 실질적인 투자를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커뮤니티 입장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저희 윤철중 TV 무료 커뮤니티 입장 하실 수가 있어요.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회의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어떤 그 문제를 지적한 부분, 우려를 보면 조선 인력 부족이에요. 근데
조선 인력 부족은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완전히 암울한 상황만은 아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필라델피아, 유저지 뭐 이외에 이제 합쳐서 세 곳의 이 인구 밀집 지역을 배후에 두고 있고 이것들을 잠재적으로 해서 이제 인력 공급원을 활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오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지 채용을 확대를 하고 숙련공 육성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을 해서 지역 기반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고 또 여러분들 스마트야드 기술을 여기에다 이제 직접 접목을 해서 작업 효율을 높임으로써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도 생산성을 끌어올릴 그런 계획이에요. 예를 들면 거제조선소의 자동화, 디지털화 그런 시스템을 필리조선소에 적용을 해서 인력 의존도를 줄이고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력 문제는 리스크지만 기술 혁신과 지역에 대한 어떤 연계 노력으로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에서 지금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현지에 대한 생산 능력 부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거를 늘리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하나오션이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나오션이 이미 발표한 구체적인 증설 계획을 살펴보면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의 기존 4번 도크와 5번 도크 운영 체제를 개편을 해서 연 11.5척 수준인 생산량을 2026년경에 68척으로 확대할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건조에 사용 중인 4번 도크의 효율을 연 3척에서 4척으로 높이고 계류용으로 쓰던 5번 도크를 드라이독으로 복원을 해서 추가 건조에 투입을 합니다. 이로써 두 도크의 합산 연간 6에서 8척 건조가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는 10척 체제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크를 증설을 하면서 부족해지는 안벽은 이제 선박 그 접안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벽은 하나오션이 소유한 필라델피아 항만 부지를 활용을 하고 부족한 선적 부두 역할은 인근의 미군 군항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이미 얘기가 된 거예요, 이거는 미국과. 이게 이미 현지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마친 현실적인 계획으로 보시면 되고 도크 확장과 항만 인프라 활용을 통한 생산 능력 증대는 하나오션 미국 법인의 핵심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여러분들 카더라가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공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착실히 진행 중인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가 완료가 되면 하나오션은 미국 내에서 연간 10척 내외의 이 건조 능력을 갖춘 대형 조선사를 미국에서 또 부활시켜요. 도약을 합니다. 네. 향후 쏟아질 발주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정치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이거 왜 벌써부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기사에서 보면 공화당 장기 집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 지속 여부는 의문이다. 향후 정책이 바뀌면 막대한 손해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거를 왜 지금 벌써부터 걱정을 합니까? 네?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은 투자 결정 시 분명히 고려해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현실적인 맥락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여러분들 조선 산업 육성의 근거인 존스 액트는 이 법은 민주 공화 누구든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미국의 초당적인 어떤 해운법입니다. 미국 안보와 산업 기반의 유지를 위해서 연안 상선을 자국 건조토록 한 이 법은 오랜 세월 유지되어 왔고요. 하나오션의 필리조선소 사업도 이 존스 액트라는 탄탄한 기반 수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설령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중국 견제 기조 자체는 미국 내 광범위한 공감대를 지금 얻고 있어요. 이거를 기사에서는 빼놨어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공감대를 이렇게 얻고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 급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저는.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보면 중국 해운 조선 그 보조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셨죠? 그리고 부분적인 제재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오션이 상선 사업과 방산 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이 미국 정부 정책이 일부 바뀌더라도 리스크를 분산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민수 LNG선 발주는 글로벌 해운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계속될 것이므로 설사 미국 정부가 지원을 줄인다고 해도 민간 선주들의 발주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반대로 미 정부가 해군 증강 등을 어떤
진행을 해서 방산 발주를 늘리면 그 역시 하나오션에는 기회예요. 안 그렇습니까? 한편으로 정책 변화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미국 정부나 해군과 뭐 장기 건조 계약을 확보하면 정책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미군 해군과 협력을 꾸준히 모색하는 이유 중에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안정적인 어떤 팹 정부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하나오션의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미국 내 조선 수요의 그 구조적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통제 가능하고 대비 가능한 위험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이 회의론자들이 제기한 밸류체인 인력 정치 어떤 뭐 이런 리스크 등의 문제는 분명히 여러분들 뭐 신중하게 살펴봐야 되지만 데이터랑 현재 진행 중인 노력들로 미뤄 볼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 저는 극복 가능하거나 심지어 관리 컨트롤 가능한 그 이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이 같은 장애물을 정면 돌파할 의지와 계획을 하나오션 경영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작정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 이 주가에 반영된 부분 기대와 투자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오션 주가에는 상당 부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대와 모멘텀이 반영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표 주가 상향과 또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미국 시장 진출에 따른 중장기 성장 기대와 최근의 수주 개선에 따른 어떤 단기 모멘텀이 함께 작용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미국발 호재,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수주 증가 가능성, 그 다음에 방산 어떤 그 성장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올해 들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됐고 중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하나오션의 구조적 성장 스토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매출을 향후 10년 내에 5조 5천억 원 규모, 40억 달러죠. 규모로 10배 이상 성장을 시키겠다는 청사진.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할 미국 정부의 대규모 발주 계획. 2037년까지 최대 448척 등이 이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청사진대로 생산 능력 확대랑 수주 잔고 누적을 실현을 한다면 향후 5년에서 10년간 매출과 이익의 실질적 상승이 가능할 수밖에 없고 또 방산 부문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그룹사 시너지를 내서 잠수함 수출이나 해군 함정 사업에서 어떤 새로운 성과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장기 모멘텀은 하루아침에 실현되진 않겠지만 기업 가치의 근본적인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장기 투자자는 이에 초점을 맞추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필리조선소 증설이 완료가 되고 어떤 첫 미국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현실화되는 2025년 6년 이후에 내다보는 식의 투자 접근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정이 오면 또 우리가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 기회를 잡고 확보해 놔도 되는 그런 어떤 어, 흐름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단기 모멘텀 투자자라면 사실 이 부분은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1조 7천억 원 규모의 LNG 추진선 그 컨테이너선 본계약 체결 여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촉매제죠. 5월 말 현재 업계에서 지금 이 계약이 이달 말이나 뭐 이제 6월 초에 성사될 가능성을 거론을 하고 있어요. 예. 실제 계약 확정 시의 주가 재평가 요인 어느 정도 상승. 그리고 오는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NG선 추가 발주, 내년에 미 해군 프로젝트 입찰, 굵직한 이벤트들이 계속 남겨져 있어요. 예. 이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어느 정도 따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준비를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그때그때 이제 주가에 탄력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뉴스 선행 확인, 그다음에 기민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은 편하게 들어오세요. 여기서 이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소식들, 올바른 소식들, 뭐, 그리고 민감하잖아요, 호재 주식들은. 그래서 악재에도 민감한 주식이니까 여기서 이제 뭐 손절가, 목표 수익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함께 의논하고 코멘트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또 하나오션에 주목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초기에는 모두가 뭐 부채가 많고 힘든 회사로 여겼던 하나오션이었지만 남다른 관점으로 하나오션의 구조적 변화를 미리 포착을 해서 작년 말부터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나그룹 인수로 인한 체질 개선,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새 활로, 글로벌 해운 환경 변화 등 어떤 큰 흐름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앞선 통찰이 오늘 우리 구독자 그리고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께 드린 어떤 분석의 바탕이 되었고, 앞으로도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수익 실현을 좀 해 나가면서 큰 어떤 줄기에서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그런 안목을 갖추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의 스토리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냉철한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시간 내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을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